네, 안녕하세요. 스카이폴리스의 김미영 팀장입니다. 오늘 저는 저와 같이 분양 일을 하고 계시는 실장님을 한 분 모시고 그 분양 직원이 하는 일, 또 분양 직원의 어떤 고충이나 또 아니면 뭐 장점,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편하게 좀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해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실장님. 네. 네. 뭐 저희는 특히 뭐 실장 또는 뭐 현장마다 부장님일 수도 있고, 그렇죠. 네, 부장님은 좀 나이가 들어 보여서 실장이라는 타이틀을 하고 있고요. 그렇죠. 네. 예. 제가 질문하는데 뭐 답변하시기 곤란한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세요. 예, 요즘엔 또 개인 정보나 프라이버시가 또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인터뷰 요청을 해서 굉장히 좀 당황하셨을 텐데, 그 지금 분양 일을 하신지 좀 전직이 저는 궁금해요. 전직이요? 네네. 전에는 네. 이제 일반 회사를 다녔어요. 중소기업에서 자재과에서 근무를 했고, 근데 이제 뭐 거기서 한 10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다가 좀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갔고 회사가 또 본의 아니게 또 이제 이런 분양일 쪽에 좀 약간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교사 출신이거든요.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게다가 또 좀 교사를 10년 가까이 했어요.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쇼호스트 공채 현대홈쇼핑 공채 1기로 또 합격해서 쇼호스트도 했었고, 보면 이 분양 지금 상담 영업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전직이 다양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쭤봤는데 역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네요. 그러면 이 직장 생활 하시는 것하고 이 분양 일을 하시는 것하고 지금 이쪽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지금 한지는 거의 이제 한 4년째 이 정도 들어서. 4년 되셨어요? 그럼 베테랑이시네요. 네. 그러면 이쪽 일을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시작하셨어요? 아니요. 그러니까 뭐 일을 그만두고 나서 이제 잠깐 휴식 기간을 가지면서 여러 군데 이렇게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넣어보다가 분양하는 데인지도 솔직히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. 면접을 보러 오라 그래갖고 한번 면접을 봤는데 이제 분양하는 곳이었고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이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나랑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을 해도 될 것 같고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접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 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저하고는 조금 맞는 것 같아서 계속 이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지금 그 다니던 회사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은 거치지 않고 바로 이쪽 일로 하셨네요. 그런데 이 일을 또 계속 하게 되셨는데 그러면 장점이 저 궁금한 거요. 그럼 돈을 제일 많이 벌어 보신 게 어느 정도 되세요? 저는 뭐 분양하시는 분들 많이 버신 분들은 되게 많이 버셨는데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? 네, 그냥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잘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벌지는 않았어도 일반적으로 뭐 중소기업다면은 연봉으로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. 연봉으로 했을 때 뭐 대기업이나 그런 게 아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뭐 한 달에 연봉이 1년에 연봉이 많아봤자 뭐 3천에서 뭐 4천 그 정도 보통적으로 돼요. 근데 저 고등학교 교사할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 받은 월급이 42만 원이었나? 굉장히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87년도 지금 상상 못해요. 근데 어쨌든 중소기업은 지금 한 뭐 많이 받으면 3천? 뭐 3천에서 4천 정도. 그 정도 그럼 한 달 평균이 한 300 정도. 그렇죠. 그 정도 선 보면 되는데 분양 요구했을 때 그냥 연봉으로 따졌을 경우는 뭐 정확하게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지만 연봉으로 하면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 한 7, 8천 정도 되지 않나. 와. 잘 됐을 때. 그죠?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약간의 뭐 기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면 할수록 어느 정도 그 선을 좀 유지하는 그런 노하우가 또 생기잖아요. 맞습니다.
이 분양 상담사라는 그 직업이 참 사실은 생소하실 거예요. 저도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전혀 어떤 직업에 속하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그렇죠. 못했었는데 저도 뭐 그냥 대학교 졸업해서 그냥 교사를 하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몰랐는데 제가 쇼호스트를 하다가 쇼호스트 그 이제 아카데미에서 강의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후진 양성을 한 거죠.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쇼호스트 지망생들이 와서 네. 강의를 받거든요. 근데 그 중에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예쁘고 젊은 그 수강생이었는데 30대 초반이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이 분양 쪽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이제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그때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예. 그래서 저는 잠실에 살았었는데 잠실에 살다가 강북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재건축 됐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. 네. 근데 바로 강 건너 잠실대교 자양동 쪽으로 이사를 가서 그 부동산 그 정도로 그러니까 부동산의 어떤 흐름이나 뭐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. 근데 그 친구가 분양 일을 한다고 하길래 아 그래? 그럼 나는 부동산은 아무나 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네. 했어요. 돈도 좀 많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제 월급쟁이니까 그랬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그래 그럼 부동산도 좀 알아볼 겸 그리고 이 제일 첫 번째는 계기가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알아보자 해서 이제 분양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. 네. 근데 저도 잘 맞더라고요. 재밌고. 네, 재미는 있어요. 네네. 보람도 있고. 네네. 그래서 제가 지금 실장님보다 저는 조금 더 오래 했는데, 그래서 이제 뭐 그 팀장도 하고, 뭐 본부장도 하고,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일을 했을 때 가장 큰 그 장점, 좋은 점. 일반 직장인과 비교했을 때. 뭐 그냥 개인적으로는 네. 일단은. 뭐 제가 다른 여러 일을 하진 않아서 한 직장에서 좀 오래 일을 해갖고 근데 직장인들보다는 좀 더 자유스러움도 조금은 있고요. 네. 뭐 아주 자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 직장인보다는 좀 자유가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한 만큼 이제 좀 성취감도 좀 크고. 아, 네. 예,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요게 매력에서 좀 못 빠져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그거 같거든요. 그렇죠. 저는 좋은 점이 저희가 이제 실적이 있잖아요. 네. 실적이 있어서 때로는 좀 현장마다 이제 다 다른데 저희는 한 곳에서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. 네. 지금은 이제 스카이폴리스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스카이폴리스가 다 이제 그 분양이 돼서 끝나면 더 이상 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영업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다시 새롭게 이제 그 분양을 시작하는 그 현장으로 이제 옮겨가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현장마다 뭐 여러 가지 그 실적을 관리하는 것, 또 실적에 대한 보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체계가 조금씩 다른데요. 그럴 때가 있어요. 어떤 때는 이제 직원들한테 좀 그 영업에 대한 격려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이제 계약을 이렇게 쓰고 나면 일주일 이내에 수수료가 바로 현금으로 제 통장에 딱 꽂힐 때 네. 이럴 때 진짜 당장 내일 모레 카드값 냈어야 되는데 예,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차피 저희 뭐 다 경제 활동을 하는 거고 네. 거기에 대한 그 대가와 보상을 받는 건데 그렇게 보상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럴 때는 참 일하는 재미가 나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부동산을 알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덕분에 진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저도 부동산에 간간히 투자를 하고 해서 지금 사실 좀 재미를 봤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점들이 참 좋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장을 고를 때 기준이 있었어요. 처음부터 이 일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내 가족이나 또는 내가 직접 투자해도 그래도 좋은 물건. 네. 그래서 저 뭐 부동산의 문외한이었으니까 그냥 그런 걸 기준으로 했어요. 그래서 역 가까운 곳 그리고 브랜드 있는
물건지 현장 이런 거 위주로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분양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만약에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뭐 오르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수익이 덜 나온다든가 하면 사실 굉장히 죄송한 일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저희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미래의 가치를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고 고객님들께 이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만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이게 뭐 새가 안 나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 너무 저로서도 그러니까 책임을 느끼는 일이거든요. 네. 예, 그래서 일단 현장을 볼 때는 그렇게 가장 역세권, 그다음에 뭐 브랜드나 아니면 또 주변 입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내가 사도 좋은 물건을 골라서 이 일을 했어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도 같이 투자를 하면서 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거는 다 플러스입니다. 어떠세요? 지금 실장님은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뭐 마음가짐이라든가 아니면 제일 힘들 때는 언제셨어요? 그만두고 싶었다 이럴 때 있지 않으셨어요? 그만두고 싶을 때도 당연히 있었죠. 그렇죠. 일하면서 가장 크게 그만두고 싶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힘듦이 올 때 그때 이제 가장 그만두고 싶을 때가 그렇죠. 이게 우리가 지금 무슨 고정 월급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은 있는데 수입이 뭐 잘 될 땐 잘 되지만 또 그렇죠. 이게 또 기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 싶으면 그냥 접고 나도 다시 그냥 월급쟁이 생활로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진짜 몇 번 많이 했거든요. 사실 네네. 4년 동안 있으면서.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이번 한 달만 더 열심히 해보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또 움직이다 보면은 또 그때 되면은 계약이 나오고 잘 돼서 다시 또 그게 길을 가게 되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거든요. 근데 초반에는 그랬고 이제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도 초반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죠. 네, 그래갖고 어디를 무슨 일을 하든 경험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경력도 중요하듯이 지금은 그래도 처음보다는 그런 생각은 좀 많이 없고 이제는 그냥 이 일이 내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그런 생길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처음에 한 2, 3개월 이때가 첫 번째 고비인 것 같아요. 그죠? 그리고 사실은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한 또 6개월 또 고비가 몇 번씩 오는데 그때마다 사실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. 그죠? 맞습니다. 그리고 성실하게 매일 이 일을 할 때 제일 그럼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자유가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노는 거는 하니까 성실 여기서는 저도 한 게 제일 중요한 그렇죠. 성실이에요. 네네 성실이죠. 옛날에 뭐 그런 말이 뭐 노력은 결과가 뭐 이렇게 배신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런 것처럼 매일 꾸준히 나와서 일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 분명히 좀 다 크게 되는 걸 봤거든요. 그렇죠.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저도 경험을 했고 또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한테도 성실함,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노력하고 일하는 거. 여기가 진짜 1인 사업자나 마찬가지여서 내가 그냥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거든요. 근데 그냥 힘드니까 어떻게 좀 쉬운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런 결과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진짜 매일매일 성실하게 이 자리를 지키면서 여기에서 끊임없이 뭔가 이제 그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통로를 찾고 그다음에 또 이 물건에 대한 계속 준비 이 물건을 우리가 소개하는 입장이 돼야 되니까 그런 그 노력들 이런 게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좋은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. 네, 지금 막 땀 많이 흘리시고 더우세요? 너무 죄송해요. 제가 앉아 계신데 또 너무 경력이 없는 분들하고는 얘기를 하면 또 그 처음 저는 이제 이 분양이라는 일에 대해서 사실 일반인들은 모르세요.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소개해서 부동산을 파는 일이지만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는 좀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제가 그전에는 그냥 직접 이렇게 저분 영업 잘하게 생겼다 이런 분 있으면 직접 권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
이제는 이렇게 그냥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좀 널리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예,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드렸습니다. 근데 신입이 아니어서 오히려 지금 그 좀 깊이 있는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젊은 분들이 많은 데 가서 일을 했어요. 그랬는데 이제 또 현장을 옮기다 보니까 그 다음 현장은 굉장히 연세 있는 분들이 한 뭐 진짜 50대는 뭐 당연하고 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분들도 이 일을 해서 다 자녀들도 교육을 시키고 또 뭐 집도 사시고 그러면서 지금 안정적인 그런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분양이라는 직업이 하나의 정말 좋은 직업군인데 사람들한테 그 소개가 잘 안 됐고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좀 인식이 안 좋았어요. 뭐 분양하면은 뭐 사기꾼 뭐 그런 분양 건축하고 얽힌 그런 좀 좋지 않은 예들이 좀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랬는데 제가 와서 일해 보니까 이것도 아주 유망 직종 그리고 뭐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없어지는 직업도 많다고 하는데 이 직업은 앞으로 더 전망이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위덕재 실장님도 보시면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잡으로 이제 삼으신 거잖아요.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실 거죠. 네네. 그 일을 계속 할 거고요. 예. 그 이 일이 제일 좋은 점은 정년퇴직이 없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죠? 네. 내가 그냥 진짜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어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네, 진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가 부탁드려갖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신입이나 아니면 뭐 하여튼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? 예. 그래서 뭐 저도 여기서 보면은 뭐 아까 전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지만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분양이든 뭐든 간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한 예로 얼마 전에 손님을 일요일 날 만났는데 그 손님이 처음 보는 손님은 아니고 제가 계속 관리하던 고객님인데 고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도대체 실장님은 언제 쉬냐고.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은 다들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달 해보고 2달 해보고 이거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, 계약이 안 나와서 뭐 안 되나 보다라고 빨리 포기하기보다는 그래도 적어도 6개월 정도? 6개월, 네. 6개월 정도는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은 그때에서는 저도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래도 뭔가를 해보겠다고 생각을 해보셨다면은 적어도 6개월 정도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고 정하셔도 좀 늦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. 다음에도 또 한 번 더 모실게요. 예. 그때는 좀 더 내가 자연스럽게 해갖고 말씀드릴게요. 지금 오늘 완전히 게릴라 그 인터뷰였습니다. 아닙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